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모공에 관한 건데요. 제일 작은 사이즈의 모공들은 제일 단순하고 심플한 시술인 스킨 보톡스라는 개념으로 먼저 한 레이어를 접근해 가는 걸 추천을 드리게 돼요. 중간 사이즈 이상의 모공을 어떻게 접근할 거냐, 니들 RF라고 주사침 끝에 고주파 열 자극이 나갈 수 있게 하는 이런 종류의 레이저 시술로 우리가 모공이 이거보다도 더 많이 벌어져서 모공으로 보이기보다는 헛되이 보면은 약간 작은 여드름 흉터 같아 보이는, 이럴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흉터에 준해서 이 모공을 접근을 해야 되는데, 흉터에 준해서 한다는 건 피부가 어느 볼륨감 이상 실제로 약간 파였다는 거예요. 볼륨 자체가 없어진 부위가 있다는 거죠. 반대로 그 파여서 우리가 없어진 그 볼륨감만큼을 직접적으로 좀 채워줄 필요가 있어요. 이럴 때 우리가 채워주는 시술로 콜라겐 주사라고 하는 것들이에요. 그 중에 요즘에 아마 제일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시술 중에 하나는 주베룩 스킨 부스터라고 하는 주사를 제일 많이 하게 될 거예요. 이런 콜라겐 주사, 특히 주베룩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흉터 전용 필러들이 이런 병변의 정답이었는데, 아무래도 필러는 필러 시술 자체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있으시고 그 물성이 콜라겐 주사보다 사실은 좀 더 부드럽다고 볼 수도 있어요. 되게 센 힘으로 흉터 부분은 좀 들어줄 필요가 있는데 그 힘 압력을 필러가 오히려 이겨내지 못하고 옆으로 조금은 분산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들이 사실 덜어 있어서 흉터 필러에 대한 만족도가 아쉬움이 좀 덜어 있었다면, 오히려 이런 주베룩 같은 콜라겐 주사가 좀 더 활성화되면서 요즘에는 만족도도 훨씬 좀 올라간 것 같아요. 물론 대전제가 이런 시술을 한두 번 했다고 표면이 다 매끈해지고 완전히 올라오는 경우는 흔치는 사실 않아서, 목표를 좀 분명하게 잡고 이런 시술 방법들이 복합적으로 시술을 이제 꾸준히 해나가면 변화를 기대하실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모공이 제일 많은 얼굴의 부위를 좀 구체화시켜서 좀 나눠보면, 제일 눈에 띄는 부위는 나비존이라고 하는 이 볼 부위예요. 이쪽에 모공이 제일 눈에 띌 거고, 그 다음으로는 코에 있는 모공들, 그 다음으로는 이간 이마 쪽, 이쪽 모공도 사실은 벌어지기 시작하면 눈에 좀 띌 수가 있고,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석이랑 입 주변 쪽에도 사실 모공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좀 보일 수가 있어요. 이런 포인트들이 모공 치료에서는 제일 큰 핵심 포인트가 될 텐데, 이 중에 코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는 거의 엇비슷한 탄성도의 피부 질감이기 때문에 이제 복합 치료를 들어가면 효과를 이제 단계마다 좀 기대를 할 수 있다면, 코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코는 애초에 코라는 영역은 좀 특별한 요소 중에 하나가, 우리가 피부를 하나 이렇게 넓은 가죽 표면으로 생각해 보면 나머지 부위들은 굴곡이 약간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이렇게 평평화된 피부라는 가죽이 그 부분을 이렇게 넓게 덮고 있는 부위라면, 코라는 부위는 각진 부분을 피부가 이렇게 둘러싸면서 피부가 이렇게 덮고 있는, 어떻게 보면은 좀 얼굴 안에서 약간 특수 부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코만큼은 우리가 접근법을 조금 다르게 해요. 결론부터 얘기하면 스스로 다치는 모공 기능은 기대를 하지 않고, 그래서 스킨 보톡스 개념은 거의 하지 않아요. 안 그래도 예민한 부위인데 보톡스가 아프기도 해서 스킨 보톡스를 굳이 처음부터 시도하지는 않고, 그 다음 단계인 니들 RF, 예를 들면 시크릿 레이저 같은 레이저는 코 쪽에 하기에 꽤 적합해요. 그래서 미세 주사침으로 여기를 살짝 이렇게 자극을 주는 거기 때문에 코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서 코는 더 마지막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 한번 커버를 해드리는 편이고, 마무리를 좀 하자면, 모공 치료를 필두로 한 이런 피부 결에 해당하는 부분의 변화가 왜 다른 시술보다는 반응 속도가 좀 느리고 좀 더 오래 걸리고 회차가 좀 많이 필요한지, 콜라겐이 함량이 많아지게 하는 걸로 우리가 모공도 더 달라지게 하고 피부 탄력을 좋게 해서 결을 좋게 하려고 하는 건데, 이걸 그래서 우리가 콜라겐 주사라고 통칭을 하거든요. 주베룩이라는 성분이 그 피부에 이렇게 머물면서 녹기 전까지는 콜라겐 합성 자극을 계속 유도해 주는 거고, 아까 말씀드렸던 시크릿 레이저라고 하는 이런 니들 RF도 열자극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또 다른 각도에서 콜라겐 합성을 유도를 계속 더 적극적으로 시켜주는 거고 하는 것들이거든요.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콜라겐이 많아지게 하는 시술은 콜라겐을 직접 외부에서 넣어주기보다는 스스로 우리 몸이 콜라겐을 더 빨리 더 많이 만들어내게 유도를 해주는 과정이 있어요. 많이 만들도록 그 자극을 계속 넣어주고 기다리는 거예요. 콜라겐이 많아지고 나서도 콜라겐이 자리 잡아서
피부 결이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이미지적으로 좀 달라져 보이게, 그 과정이 6주에서 8주 정도가 보통 걸리는 과정이에요. 그러면 사실은 길게는 한 번의 시술이 보통 2달 정도까지의 그런 텀을 두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, 대체로는 한 번의 시술로 변화가 아주 뚜렷하진 않기 때문에 2-3번 정도까지는 시술을 추천드리는 게 일반적인 과정이어서 사실은 연 단위의 변화를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 피부 결에 해당하는 부분은 시간을 좀 길게 들여서 생각을 해야 되고, 급하게 생각할 게 오히려 아니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더 설명을 드리고, 10여 년 가까이 이런 피부과 관리를 받아온 분들의 경과를 보면 매년 피부 탄력도가 되게 많이 달라져요. 그런 차원에서 사실 피부의 이런 결, 탄력도를 잡는 과정은 급하게 생각하면 답이 잘 안 나오지만 길게 생각하면은 생각보다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,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